자,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파트가 사람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은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안 풀었어요. 두 문제를 안 풀어서, 일단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요약에 가시게 되면은 밑에, 맨 밑에 가보세요.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인데, 제 요약에도 해놓긴 했습니다. 제 요약 아까 넘기시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다음에 5번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걸 해놨는데 이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제목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입니다. 대체성. 또 토지용 집약도라는 것은 자, 토지의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을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모에 대한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본에 대한 토지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이에요. 토지에 대한 자본.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다. 결합 비율이다. 또는 대체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대체성.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도심하고 지대가 있으면은 안쪽은 지대가 높죠. 나갈수록 이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집니다.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는데요. 자, 안쪽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비싸요. 비싸면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게 되겠죠. 그런가요? 자본을 늘리고 나갈수록 땅값이 싸죠. 그럼 나갈수록 토지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안쪽일수록 자본을 늘립니까?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죠.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고층화되고 나갈수록 자본을 줄이죠. 토지를 늘리니까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고층화된다, 저층화된다. 그럼 안쪽일수록 집약적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산업이 안쪽은 자 3차 산업, 2차, 1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프린트로 가시면은 5번에 한번 가보세요. 아까 도시 내부 구조는 5번에 가시면은 자 생산요소의 대체성이 결합 비율이 집약도가 도심일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 대체성이 크다. 그럼 금융업이라는 3차 산업이 입지하겠죠? 지금 프린트 보고 계시나요? 외곽은 땅값이 싸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작다. 작으니까 목장업이 입지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산업에 따라서 집약, 우리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자, 이거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가셔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시게 되면은, 124페이지에, 문제집에 가시면은 39번 문제예요. 자, 이것도 답만 볼게요. 39번에 가시면은 도시지대와 생산수 대생 관련되는 것이 틀린 것은 자, 3번입니다. 도심지역은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죠.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아서 그래요?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그렇죠. 그런가요? 특히 이제 4번의 별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은 토지의 자본의 상대적 가격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지고요. 자, 일정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의 자본의 대체 관계는 아까 제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다 그랬죠?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하는 이제 역선향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해서 그냥 3번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약속을 드린 게 36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123페이지에 36번 찾으셨습니까? 이게 기출이 아니면 제가 안 풀어드리는데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36번. 근데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계산 문제 좀 뺐습니다.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의 세 가지 상품이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액에 대한 물의 시장가격, 생산비용, 교통비를 나타냈다.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되는 소비 도시까지 거리가 20km라고 되어 있죠. 그 거리가 이제 그 거리당 교통비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풀어오셨으니까 지금 쌀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수익이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는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 쌀 풀어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상 가격에다가 생산비를 빼죠. 생산 비용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송비를 빼는 거죠. 수송비. 교통비를 뺍니다. 수송비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럼 풀어오셨으니까 시장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180인가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70이라고 되어 있죠? 빼고 그 다음 아까 20kg라고 되어 있잖아요. 5kg에다가 20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100이 되죠? 그러면 10이 나오죠?
그냥입니까? 이윤이 생깁니까? 쌀에 이윤이 생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산수예요, 산수. 우유랑 그 다음에 사과입니다. 자, 얘 200입니다. 마이너스 130을 빼죠. 그 다음에 4에다가 20을 곱하면 80인가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이윤이 발생 안 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여기까지 갔고요. 사과 갑니다. 사과면은 시장 가격이 얼마죠? 자, 생산 비용이 125인가요? 자, 교통비는 어떻게 돼요? 6에다 20을 곱하게 되면은 120이 되죠? 그런가요?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5이니까 손실이 되니까 쌀만 이윤이 생기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도시 내부 구조론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102페이지로 가셔서 문제집입니다. 가시게 되면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그 동심원, 선형, 다일심까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구성이 돼서 제 프린트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프린트는 이제 거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해놨는데 그 안에 조금 약간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심원은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좀 그 키포인트냐면 자,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사물인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그 현상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 위에 보시면은 3번에 자, 따라서 침입, 경쟁, 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만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제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아까 튀넨이라는 학자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버제스가 먼저예요? 튀넨이 먼저예요? 튀넨이 버제스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버제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론에 제 프린트 위주로 가세요. 자,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주장합니다. 동심원. 그러면 우리가 이 튀넨은 농업지론이다 보니까 버제스가 먼저 나왔나요? 튀넨이 먼저 나왔나요? 버제스가 튀넨을 따라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심원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똑같이 동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따가 책에 아까 생태학적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생태학적. 그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침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 찍으셔야 돼요. 동심원. 그래서 이따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자, 다음에 중전 저고통. 지금 909C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CBD입니다. 자, CBD는 우리가 서울로 친다면 명동이에요. 명동은 백화점만 있어요. 시청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여 있죠. 그죠? 그래서 업무 시설이 모여 있어서 지대나 그 다음에 인구 밀도 높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아주 좋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 옆에 천이라고 되어 있나요? 옹길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점이라고 나옵니다. 점이. 그래서 여기 안에는 공장이 있고요. 경공업이 있고 외측에는 또 빈민들이 극히 열악하죠. 그럼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점이 옆에는 고도둑이 있어요? 저도둑이 있어요. 저도둑 주거지역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죠. 이제 통근자지대가 이제 맡기고 그 옆에는 이제 고도둑의 중상층이 있고 통근자지대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직주분리라는 거 기억나시죠? 직장이 도심에 땅값이 높으니까 이 주거지를 외곽으로 가는 이 위성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생태학적이나 요거 세 가지 요거 나와도 예 찍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해를 하시는데 아까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그럼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겠어요? 오히려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고 저도층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옆에 있다는 거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고 돼 있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따가 튀어나와서 생태학적이라는 게 나오고 침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을 찍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1925년인데 야매를 가기 전에 얘가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생태학적 측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카고 대학에 이제 시카고시를 단핵을 봤기 때문에 소도시를 봤습니다.
자, 그럼 생태학적 나왔다. 친입경쟁천이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서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근데 그 버스 안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분이 계셔요. 침을 자꾸 뱉어요. 따라서 침쟁이가 탔다. 누가 탔다고요? 그럼 침쟁이 나오면 무조건 얘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저도 초라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선형. 선형 찾으셨어?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그래서 이 선형은 호이트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선형. 그래서 얘는 1939년 자 142개 도시를 보면서 아까 얘는 어떻게 돼요? 갑방형으로 수송비가 똑같으니까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죠. 이건 이제 이걸 보완해서 자 이건 따라서 부채선 선풍기 들어보셨죠? 이 부채선자 부채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항상 부채꼴이 들어가고 교통축이나 교통망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얘는 쇠기형이 들어가요. 여기가 따라서 쇠기형 성형에 시오 들어갔죠. 그럼 쇠기 나오면 무조건 선형 찍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교통축에 교통망이 가까이 있다는 거는 자 CBD는 이렇게 있는데 이 고소득층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고소득층이 반대 있고요.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고소득층들은 이 교통축에 멀리 있길 원하요, 가까이 있길 원해요. 가까이 있길 원하죠, 그죠? 그럼 접근성이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지대가 높아지고 소득과도 관련이 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여기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선형 보고 계셔요? 누가 이겼다고요? 그럼 얘는 교통축 부채꼴이라는 단어 나오나요? 자, 따라서 주거분리. 아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됐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은 교통망 축에 접근성이 양호한 것에 가까이 입지한다고 돼 있죠. 중급은 고급 인근에, 타급은 또 경급 인접, 고급은 또 반대 있고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럼 이따가 호이트 나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부채꼴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 무슨 형이 나와주셔야 돼요? 선형. 자, 그럼 따라서 부채 들고 호잇. 그럼 부채 나오면 무조건 호이트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얘네들은 단핵입니다. 단핵인데 핵이 여러 개인 다핵심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 구조가 단핵이에요. 한 소도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도시가 1945년에 런던의 대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다핵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핵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소도시가 아니라 이건 대도시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가 됩니다.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 자, 그럼 해리스 울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해리스 울만은 한 명이 주장했어요? 두 명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다핵이에요. 그죠? 그럼 해리스 울만 나오면 단핵 찍으셔야 돼요? 다핵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핵 찍으셔야 돼요. 그죠? 얘 나오면. 다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도심이 있으면 여러 부도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핵심은 해리스 울만 도시란 복수의 핵심 주변에 발달하기 때문에 도심과 부도심, 현대 대도시를 얘기하고요. 자, 이게 시험제 나와요. 자, 우리가 동정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동정은 그냥입니까? 같은 업종입니까? 그럼 유사 업종끼리 모여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거냐?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 업종들이에요. 그냥 있어야 됩니까? 뭉쳐 있어야 됩니까? 뭉쳐. 동정은 유사 활동이거든요. 그럼 유사 활동은 분산이 맡겼어요? 집적이 맡겼어요? 집적. 지금 보고 계십니까? 모여 있어야지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종활동. 이종활동은 같은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장하고 주택이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충돌이 생기니까 주택과 공장은 분산하는 게 좋죠.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우리가 분산입니까? 분산은 또 입지적 비양립이라 그래요. 이 비양립성이라는 자체는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물이 필요하면은 공장은 그냥이요 물 근처에 있어야 돼요. 수송비가 중요하면 공장은 도로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런 거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겠고요. 자, 다차원하고 유상 도시는 안 나옵니다. 따라서 시몬스. 시몬스는 침대 만든 애가 아니라 세 가지를 종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차원이다. 유상
이 도시는 베리 간선도로가 이제 이번 모양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는 딱 다핵심까지 나와요. 어디까지 나온다? 다핵심.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문제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 126페이지 갑니다. 126페이지 가시면 (126페이지) 가셨어요? 그래서 43번이 기출입니다. 별표 쳐보세요. 기출. 다 볼게요. 버젯스의 동심원 나와 있나요? 찾습니까? 제가 아까 버스 타고 못 찾아? 동심 찾아. 이번 어디로 갔어요? 행태로 갔죠. 나도 초라해요. 그 안에 누가 탔어요? 그러면 2번, 3번 다 나와 있나요? 도와주셔야 돼요. 생태학적 나왔어요? 친익경쟁 천이 나왔어요? 그럼 버젯스의 동심원이 놀리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정작 낸 거는 아까 튀넨이 먼저예요? 버젯스가 먼저예요? 그러면 튀넨의 고립구기로는 버젯스의 동심원을 동업 부분에 응용한 게 아니죠.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점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점이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죠? 중심 업무지구와 저도독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이거를 오른쪽 45번의 감정평가사 시험에 뺏깁니다. 뺏겨서 자, 아까 제가 중전 저고통 아시죠? 그럼 4번에 가시면은 자, 점이는 자, 똑같이 뺏겼어요, 이 자식들이. 점이는 저와 통근자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 나봐봐. 따뜻해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요것만 암기하면 어떻게 해? 그럼 따뜻해 저고통. 그러면 저도독과 통근자 사이에는 고도독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점이는 아까 우리가 기출됐던 게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중심과 저도독 사이에 있다라 했었죠.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감정평가 뺏겨버린 거예요. 따뜻해 중전 저고통. 그 점이지대를 뺏겨낸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틀린 게 여기 순서가 버젯스, 호이트, 해리술만이지 다엑심과 호이트가 먼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이슨과 호이트의 선형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심원이 나왔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동심원과 이 호이트에 대한 걸 결합해서 헤리스가 나온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가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에 가시면 틀린 거 2번 있나요? 자, 여러분들 교통망 있나요? 부채꼴 있나요? 자, 칠판 보세요. 부채 들고? 잘한다. 부채 들고? 그럼 이 부채선자잖아요. 그죠? 그럼 동심원이에요? 이건 선형이에요. 선형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46번은 다 보겠습니다. 46번 발표. 옳은 겁니다. 자, 1번. 칠판 보세요. 아까 중심지로서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동심원이. 점이가 아까 그 경공업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빈민들이 살고 막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중심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고. 46번 하고 있어요? 2번 갑니다. 자, 선형은 주택급이 높은 고소득을 강조했죠? 여기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유사활동은 동정이죠? 유사활동은 분산이 맞아요? 집적이 맞아요? 집적. 이질이 입지적 비양이 맞고요. 도시공간 구조 변화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이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없다, 관계가 있다. 있죠. 아까 선형이 고소득층들이 가까이 입지하잖아요. 그 소득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아까 헤이그 마찰 비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저자분이 쓰셨기 때문에 주의 있게 보시라고 했어요. 중심지로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굉장히 증가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대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거죠. 교통비를 중요시하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인가요? 넘겨볼게요. 자, 47번 다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옳은 거.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이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없다. 있다. 있다. 자, 또 나왔습니다. 거기 교통망이라는 게 요게 교통축이 부채꼴이죠? 그럼 교통망, 교통축 나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호이트가 이겼죠. 그런가요? 자, 저도 이제 초라한데 아까 침쟁이가 탔죠, 버스에. 잘한다, 잘한다. 침쟁이 있어요, 침쟁이? 감사합니다. 어디에 탔어? 버스 탔어요, 버스. 버젯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야, 나도 이게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이 대학교 교수로서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맨날 전화하고 침쟁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자격증 시험인데. 아시겠죠, 그죠? 침쟁이 있어요? 어디에 탔어요? 버스에 탔죠. 아유, 감사합니다. 호이트가 아니라 버스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동심원론에 의하면 점이라는 단어 있나요? 점이? 점이는 아까 중심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중심지 안쪽에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있어요? 근거리에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5번이 정답인가요? 다핵심은 핵심 요소가 공업, 소매, 고급주택, 도시성장에 맞춰 핵심인 수가 증가하는 특화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48번은 뿅 가는데 맨 밑에 해리수를만 나왔지. 단핵이야, 다핵이야?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그럼 다핵심을 찍으시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보시면 유사한 도시활동은 아까 모여야 되죠? 아까 유사활동은 모이잖아. 집적으로 집중하는 게 낫고요. 그런가요?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집적 불이익이 생기니까 얘네들은 분산하는 게 낫죠. 상호 분리하는 게 낫고, 이렇게 도시활동 중에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해리수만 나오면 무슨 핵심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읽을 필요는 없었죠. 그런가요? 3번이 정답이고. 자, 갑니다.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 우리 앞에 쭉 가시면은 이제 클래스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앞쪽으로 오셔서 일단은 페이지 103페이지로 갈게요. 103페이지로 가시면은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프린트 같이 껴보세요. 껴보시면서 자, 천천히 가볼게요. 103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계산 문제가 하나가 떠요. 그래서 우리가 103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서 네일리, 컨버스, 허프 있죠? 찾았습니까? 근데 제가 계산 특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컨버스 나온다고 그랬죠? 컨버스가 오래 뜹니다. 컨버스가. 그래서 작년에 컨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컨버스가 뜰 것이다. 그래서 네일리, 컨버스, 이제 허프웨이에서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일단은 제 프린트 위주로 가볼게요. 자, 얘네들 3명 중요합니다. 중심지 이론은 이따 얘기하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만류 인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따라서 중력 모형.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 끌어당기는 물체끼리 만류 인력을 얘기해서 우리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유인력이거든요. 끌어당기는 유인력. 그래서 우리가 거기 프린트 보시면은 네일리라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네일리의 무슨 인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네일리.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인력 법칙. 자, 그럼 네일리는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자, 그냥입니까? 얘는 그 인구에 비례합니까? 인구에 비례하죠. 도시 크기,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 유인력이라는 인력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구에 반비례한다, 인구에는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 요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제곱에 반비례한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계가 따로 상권의 경계. 상권의 경계예요. 그래서 상권의 경계 지점이라는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했는데요. 이 분기점이,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A 크기와 4만 명이고 B 크기가 4만 명이다. 끌어당김이 같으니까 중앙이 오죠? 따라서 1대1. 분기점은 끌어당기는 구매형이 같은 게 분기점이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 A가 4만 명이고 B가 1만 명이라면 오히려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경계가 형성된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1대1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따라서 컨버스. 자, 컨버스는 구분을 했나요? 이 거리를 쟀나요?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내서 이 컨버스는 이 공식화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컴파스 아시죠? 재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구분했나요? 이 거리를 쟀나요? 재서 공식화 시켜서 이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컨버스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그래서 분기점 모형은 우리가 이 경계에 대한 공식을 또 구매해 같은데, 자, 요거는 컨버스는 조금 그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가시면은 1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 컨버스라는 학자 있나요? 컨버스는 상권의 경계점은 두 도시에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따라서 같은 점, 같은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1대1 유인력이 똑같은 것에 이 그 거리를 잰 학자가 이 컨버스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자, 허프는 따보세요. 확률 모형. 확률 모형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프 나오면 소매인력 나와야 돼요. 분기점 나와야 돼요. 확률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확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확률 넣죠. 자, 그럼 허프에 히읗 들어갔죠. 그럼 확률 나오면 무조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허프. 제 프린트 허프 있어요? 확률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 밑에 이제 그 A에 갈 시장 점유율을 보는 거죠.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봅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이제 위에 A가 있고 A 플러스 B라는 거죠. 근데 얘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점포예요. 그럼 2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3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그 유인력이 따라서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매장 면적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인데, 얘는 따라서 마찰 계수. 마찰 계수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책에 한번 볼게요. 책에 보시면은, 103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확률이라는 허프 이론 나와 있나요? 자, 따라서 확률.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하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면 강림에 갈게요. 자, 따라서 컨버스. 컨버스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따라서 분기점. 분기점 찍으시면 되고. 재밌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네일리. 네일리는, 네일리나 인력이나 비슷하죠? 네일리나. 비슷하다고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허프는 이거 읽어볼게요. 소비자가 소비 패턴을 관한 확률 모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수입니까? 얘는 다수입니까? 2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의 특정 매장으로 구매할 확률은 점포 면적에 반비례합니까? 비례합니까? 자, 거리에 반비례인데 무슨 계수에 대한 반비례입니까? 마찰 계수. 경쟁 점포 수가 적어야 되니까 반비례한다. 여기까지 가셨죠? 되셨나요? 그다음에 중심지 이론이라는 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테고, 일단은 넘겨보시면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이론을 먼저 간다면,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 129페이지로 갑니다. 129페이지로 가시면은, (49번)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가볼게요. 네일리는 소매인력 법칙 맞죠? 그럼 X가 Y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에 가깝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어디에 더 가깝다는 거죠? Y 도시 쪽에 가깝죠. 그렇죠? 아니, X가 Y보다 크잖아. 그럼 작은 쪽에 가깝잖아. 그럼 어느 도시에 가깝다? Y 도시의 그 상권의 경계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 정도 보세요. 이 중력 모형은, 자, 따라서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아까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당연히 있었죠? 얘기해보세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끌어당긴 유인력을 얘기를 해요. 중심지 형성 과정이라는 건 이제 크리스탈러 이론이고, 그렇죠? 그럼 중력 모형은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입니까? 그 상호작용입니까? 유인력에서 우리가 더 중점을 둔다.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인가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 가보세요. 허프 이론이 작년에 나왔는데, 자, 132페이지 가시면은 59번 하나 있나요? 자, 갑니다. 자, 작년에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59번에 가시면은, 자, 일단 가볼게요. 자, 허프 모형에 의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허프도 중력 모형을 활용했어요.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도 있겠죠? 자, 2번에 겹쳐보세요. 자, 따라서 마찰 계수. 자,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이거 달라질 수도 있다.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자, 4번에 가시면 교통 조건이 나쁘면 이 마찰 계수가 커져요. 그죠? 그럼 요 4번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전문품, 일상용품, 두 가지 단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일상용품 같은 우리 콩나물 같은 거 사러 멀리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럼 거리의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여성분들, 우리 명품백을 한 500만원짜리를 한 100만원에 판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멀어도 갑니까? 그럼 그냥 마찰 계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전문품이 일상용품보다 마찰 계수가 크다, 좀 마찰 계수가 작다? 작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전문품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 노력과 비용이 크게 구애받지 않거든요. 멀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문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리가 멀어도 더 좋은 조건의 쇼핑을 원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일상용품 경우는 구매 주기가 짧고 구매 단위가 작기 때문에 멀리 쇼핑하러 가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거리 저항이 높기 때문에 허프가 자 얘기한 게 전문품의 경우는 일상용품보다 마찰 개수가 크다, 마찰 개수가 좀 작다, 작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 김에 갈게요. 우리가 또 끊기면 안 되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끊기면 안 되니까 135페이지 가시면은 65번 있나요? 65번 찾았습니까? 아까 1번 네일리 기억하세요? 그럼 네일리는 두 중심지 소비자가 미치는 영향 크기는 두 중심지 크기에 반비례합니까? 크기에 비례합니까? 크기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인가요? 여기 잡으시고 그럼 이제 계산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계산 문제로 가시면은 우리가 넘겨보셔서 자 페이지 가시면 아까 그 문제 우리가 129페이지 가시면 50번 있습니다. 50번. 제가 여러분들 계산 특강한 거 아시죠? 자, 따라서 레일리는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기억나세요? 자, 이건 계산 특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구는 그대로 놓고 거리를 바꾼 다음에 유인력을 보는 거예요. 지금 50번 보고 계셔요? 자, 갑니다. 자, 따라서 인구의 비례.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예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래서 인구는 그대로 갖다가 유인력을 쓰고요. 인구는 바꿔서 그걸 곱한 게 유인력이 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50번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인구가 자 지금 전체가 10만 명이 있죠. 그럼 A도시는 몇만 명 있어요? A도시가 10만 명이면 B도시가 2만 명이죠. 약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몇 대 몇이죠? 5대 1이죠. 화이팅 하세요. 5대 1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얘가 유인력이 5가 세다는 거예요. 제 특강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거리는 바꿔서 가까운 쪽이 먼 곳 쪽에 대한 유인력 갖고 와서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거리는 지금 몇 킬로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A와 B도시부터 각각 4킬로라고 돼 있죠? 자, 따라서 1대1. 의미가 없잖아요. 가잖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2라고 1의 제곱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몇 대 몇이라는 거죠? 5대 1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5, 1. 그래서 6만 명을 내주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몇만 명 가고 5만 명 가고 10,000명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5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약하신 분 계산 특강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럼 넘기세요. 넘기십니다. 계산 특강을 들어야 확실합니다. 51번입니다. 자, 또 갈게요. 재밌습니다. 나만 재밌나봐. 자, A도시가 2만 명이죠. B도시가 몇만 명이에요? 5천 명이죠. 그럼 몇 대 몇이죠? 4대 1인가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4대 1. 자,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거리는 지금 몇 킬로가 됐어요? 4킬로, 2킬로니까 바꿔야 되나요? 연습 많이 하셨죠? 그럼 2킬로, 4킬로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약분하니까 1하고 2가 되죠? 그럼 요거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는 4가 되고 요것도 4가 되죠? 다음 4대 4. 1대 1. 그럼 둘 다 50% 50% 간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자, 52번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감정표 가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원리는요. 원리는. 그래서 이제 얘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분은 그림을 안 그렸더라고요. A도시가 10만 명인가요? B도시가 몇만 명이죠? 30만 명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B가 더 유인력이 세죠? 근데 거리가 참 쉽게 나오는 게 답이 20km, 20km. 그럼 거리는 같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죠? 1대 1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1대 3을 찾으면 돼. 3배짜리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답이 60% 간다.
그럼 다 가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2만 명에다 60%니까 12,000명만 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합쳐도 12,000이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 요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B가 3배만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33은 얼마냐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아직까지 언더스탠드를 안 하신 분 같아서, 자, 우리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합니다. 다시 갑니다. 지금 50번 가볼게요. 다시 갑니다. 50번. 알아들을 때까지 합니다. 아니, 50번 다시 가라고. 50번 있어요? 자, 인구 5대1이죠? 대답하세요. 거리는 똑같죠? 그럼 1대1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따라서 5대1. 자, 왜 6만 명을 냈을까요? 5만 명, 10,000명을 내기 위한 거죠. 연습하셨죠? 그럼 5만 명에 5번이 정답이죠. 저를 믿습니까? 안 믿는데? 믿어요? 자, 넘기세요. 넘기십니다. 나만 신났어. 미치겠다. 자, 따라서 인구의 비례. 그럼 4대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리는 같지? 거리 같기 뭘 같아. 그냥 내 말 하지 말고. 4km 틀리지 않냐? 그럼 얘가 2가 오고 4가 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잖니. 제곱이잖니? 그럼 4대4가 되잖아. 그럼 50%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이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감정평가 시험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감정평가 시험. 자, 10만 명, 30만 명이죠? 그럼 몇 대 몇? 1대3이에요.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거리는 20, 20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 몇 배를 찾아내는 거예요? 3배를 찾아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1번, 33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해 갔나? 근데 올해는 제가 컨버스 나온다 그랬죠? 53, 54를 묶어보세요. 자, 거짓말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53번.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천천히 갈게요. 컨버스. 천천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빠르면 못 알아듣다고 얘기해요. A, B 매장 전체가 9km죠. 그럼 전체 거리가 몇 킬로예요? 9km가 되는 거죠. 오케이. A의 매장이 얼마야? 4,000이 되고요. B 매장은요? 1,000이 되는 거죠. 아까 분기점 기억하시죠? 큰 쪽이 가깝습니까? 작은 쪽이 가깝습니까? 그러면 1로 쏠려 있겠죠. 그런가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습니까? A 매장에서에 대한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가 9km라고 했죠? 그러면 9를 딱 반으로 쪼개면 4.5가 되는 거죠. 그럼 4.5에서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럼 찍더라도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자, 그래서 갈게요. 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컨버스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작은 쪽에 가깝다. 자, 따라서 작은 쪽을 1로 잡는다. 그 다음에 요거 먼 것을 루트로 잡아요. 그죠? 다시 갈게요. 작은 쪽을 뭘로 잡는다고요? 먼 곳을 뭘로 잡는다고요? 루트. 그래서 이 면적이 큰 쪽이 올라가요. 그죠? 그건 1000에서 얘가 4000이 될 수 있죠. 그럼 루트 4는 2가 되는 거잖아요. 2가 되죠? 그 따라서 2대1. 그럼 얘가 1km면 얘가 2km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그럼 4번이 지금 6km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6의 한 배수라면 여기가 2배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가세요. 2와 2를 더하면 따라서 3. 자, 따라서 3분의 2. 3분의 1. 그러면 9에서 여기가 3분의 2 떨어졌고 3분의 1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요거 약분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 1배수니까 3이 6이 되는 거죠. 대답이 없는 거죠. 자, 할게요. 자, 할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원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저자가 해놓으셨는데,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건 따라서 구매력이 같다.
1대1로 가서 거리를 찾으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자, 할게요. 큰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깝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가 9km죠. 그렇죠? 9를 반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4.5보다 넘어서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그런가요? 제가 아까 여기를 1로 잡으라 그랬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컴퍼스가 얘기했어요. 여기 뭐를 씌우죠? 루트.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니까 4천이 올라가고 1000이 내려오겠죠. 그럼 루트 4는 2가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2대1. 2대1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2대1이라는 거는 2와 1을 더하면 3분의 2,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전체에서 얘가 3분의 1이 떨어졌고 3분의 1이 떨어진 거죠. 맞아요? 그럼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3kg잖아요. 그럼 얘가 1배수면 얘가 2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3이 6이니까 6kg가 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54번을 응용하셨는데 두 매장 거리가 3km라고 되어 있죠? 되셨습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럼 전체 매장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3km입니다. 그런가요? B매장까지 거리가 몇 킬로 떨어졌다는 거죠? 1km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여기가 1km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매장이 더 크겠어요? B 매장이 커요? A 매장이 커요? A 매장이 크죠. 어머니가 태어나게 한 건 우리 머리를 좀 쓰라고 했던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자꾸 머리 쓰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작고 얘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가자. 자, 아까 제가 여기를 1로 잡으라고 얘기했나요? 여기 루트를 씌우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가 3kg가 되면 얘가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4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루트가 4가 되려면 얘는 몇 배 된단다? 4배가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미치겠네. 한정원네 진짜.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4천 잡고 얘가 1000 잡으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가 B보다 몇 배 크죠? 4배가 더 크다는 거죠. 생각하는 문제였어요. 이해하셨죠? 다시 할게요. 그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전체 킬로가 몇 킬로입니까? 3킬로죠. 응? 근데 B에 1킬로 떨어졌지? 그러면 B가 작다는 얘기예요. A가 크고. 맞죠? 여기 루트 씌우라고 그랬죠? 그럼 2가 떨어지려면 몇이 돼야 될까? 루트 4가 되는 거죠. 4배 크다는 얘기죠. 이해갔죠? 그럼 얘가 4천하고 100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A는 B의 몇 배? 4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허프. 허프는 야매가 없습니다. 허프는, 자, 따라서 3개가 나올 수도 있다. 넘겨보세요. 유력한 게, 넘기시면은, 58번 있네요. 58번. 찾았습니까? 58번 위주로 가세요. 58번. 58번 찾으셨어요? 자, 58번 갑니다. 자, 제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레일리는 내가 몇 개만 계속적으로 움직였죠? 2개예요. 그죠? 레일리는. 따라서 2개 도시. 근데 허프는 2개입니까? 3개가 될 수도 있습니까? 다수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레일리는 결정론 쪽인데 얘는 확률론 쪽을 잡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얘는 인구에 비례합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이에요? 마차의 개수승이에요? 그게 다르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허프는 허프대로 풀으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여러분들 58번은 보고 계십니까? 갈게요. 허프의 모델인데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어디를 갈 확률이죠? B. 그 다음 B점의 추정 매출액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돼 있죠? 기출문제를 돌려내신 거거든요.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지금 어디로 갈 확률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까? B를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B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레일리처럼 뭐 몇 단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B에 대한 것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B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 자, 그럼 B를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A, B, C를 다 깔아야 됩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B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자, 제가 풀 테니까 찾기나 좀 해주세요. B의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300인가요? 자, 300. 거리에 마찰 계수승을 해야겠죠? 그럼 거리가 몇 킬로죠? 10킬로의 제곱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요거 100이니까 끌어다니는 힘이 3이 되겠죠? 얼마가 된다? 3. 유인력이 3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매장 면적은 얼마예요? 500인가요? 거리는 몇 킬로예요? 그럼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5, 25가 되니까 20이 되겠죠? 그런가요? 20, 3, 그 다음에 얘가 3이 나왔죠? 자, C 갑니다. C. C에 대한 매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450이죠.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450. 찾았죠? 거리는 15km가 되죠? 15의 제곱이니까 이게 225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2가 되나요? 자, 그러면 다 합치면은 25가 되죠? 그럼 25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답이 12%. 그럼 정답은 12%가 있는 게 답이 되겠죠. 몇 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번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박스를 보세요. 자, 12% 가는데, 자, 지금 인원수가 현재 주민이 몇 명 있죠? 5,000명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다 5,000명을 곱하겠죠. 5,000명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인당 소비액이 30만원이죠. 그럼 매출액이 나온다는 거죠. 30만원. 자, 그러면, 자, 두들겨보세요. 5,000 곱하기 0.12 곱하기 30만원을 두들기면 되죠? 그럼 2번 1억 8천의 추정액이 나오죠? 이거 안 풀어오셨어요? 지금 풀려고요? 2번이 정답이잖아요, 그죠? 풀어오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아이씨, 어차피 못 푸는 거니까 가서 풀어야겠다. 그래서 안 풀어서 2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맞죠? 자, 호프는 확률 모형입니다. 그럼 2개입니까? 3개가 될 수도 있습니까? 3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전 페이지에 지금 55번과 56번이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55번은 풀 수 있는데 56번이 좀 골때리게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저한테 좀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56번 하나 풀어드릴게요. 55번 여러분들 푸세요. 똑같은 거니까. 55번이 좀 골때리게 나와서 제가 감정평가 강의도 하는데, 자, 56번에 지금 중간에 20만 명 거주라는 단어가 있나?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퍼센트만 나오니까. 대답해보세요. 20만 명은 생각해라,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 말고 그냥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있다 그냥 생각하셔야 됩니다. 퍼센트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A의 할인점에 갈 이용객 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A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구해보는 거죠. 갑니다. 그럼 A를 올리고 A 플러스 B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A의 매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8,000이라고 되어 있나요? 8,000.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리가 지금 몇 킬로죠? 8킬로의 마찰 계수가 2죠? 그러면 우리가 88이, 자, 64니까 요게 125가 떨어집니다. 얼마가 떨어진다? 125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B 매장 면적이 얼마죠? 2000인가요? 2000. 거리가 몇 킬로죠? 20. 그럼 20의 제곱은 400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2가 되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럼 제가 답이 500.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5를, 자, 625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25를 625로 나누게 되면은, 자, 125를 625로 나누시면 답이 20%. 20% 간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B에는 몇 퍼센트 갈까요? B는 안 해도 되죠? 100에서 20을 빼면 되잖아. 100에서 20 빼.
80이 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자 보세요. 아까 제가 20만 명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맞아요. 제 말 들으세요. 다음에 퍼센트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따져보세요.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으면 20명, 80명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50%만 가요. 몇 퍼센트만 간다? 그럼 그냥이야 반반씩 잘라야 돼요. 잘라서 50%만 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전체에서 얘는 몇 퍼센트 가고요? 10% 가고 얘는요? 40% 간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20만 명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생각하면 머리 굉장히 아파요. 자, 따라서 100명이 있다. 그럼 나중에 가서는 10명, 40명이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까 퍼센트가 나오면 다시 또 50% 딸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요거.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10% 해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55번은 언제 바뀝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